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형의 작도 그리고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 제목이 길었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을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삼각형 알고 있고요. 합동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바로 도형의 합동. 다시 한번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오늘 제목인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지난 시간에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었죠. 자,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단 두 삼각형에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칠판으로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바로 도형의 합동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보니까요. 도형이 이렇게 있으면 도형의 꼭지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한글로 써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꼭지점을 대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수학은 기호를 약속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합동이다라는 한글 대신에 기호로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동의 뜻서부터 살펴본다면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옮겨서 두 도형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 그 둘의 도형을 서로 합동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 있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표현돼 있잖아요. 요게 바로 두 도형의 합동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수끼리 같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으면 도형이 있고 만약에 두 개로 되어 있을 때 등호로 되어 있을 때죠. 그죠? 이럴 때는 둘의 넓이가 같음을 의미하는 거고 세 개로 되어 있을 때는 뭐다? 합동이다.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동인 두 도형에서 서로 포개어지는 점, 선분, 각 등을 서로 대응한다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잠깐 아래쪽에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필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 나오니까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니까 좀 더 이게 크게 그려지긴 했는데 마음이 착한 여러분들은 똑같은 크기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호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A, B, C, D, E, F, G, H. 그러면요. 사각형 A, B, C, D랑 E, F, G, H가 합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일단 선생님이 요 개념부터 설명할 텐데 자, 우리가 A에 대응하는 점은 바로 G가 될 거고요. 모양이 똑같이 놓여 있다. 이 상태로 그대로 포개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B에 대응하는 점은 H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점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에 대응하는 점은 바로 누가 됩니까? E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D의 대응점은 누가 될 거냐면 바로 F가 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각을 서로 A와 G 사이, B와 H 사이, C와 E 사이, D와 F 사이를 대응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분 A, B에 대응하는 변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대응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A, B 이 순으로 읽었죠? 그럼 HG가 아니라 똑같이 A, B 순으로 GH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대응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대응변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EF하고 CD도 똑같이 대응변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GF하고 AD도 대응변이겠죠. 자, 그 다음에 대응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각 E에 대응하는 각이 C가 되죠. C에 대응하는 각이 또 E가 되겠고 이렇게 각 C와 각 E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응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각 D에 대응하는 각은 각 F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합동기호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사각형 A, B, C, D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EFGH가 합동이다. 알파벳 순으로 쭈루룩 써주면 되는 것이 무조건 아니라 반드시 대응점을 맞춰 써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A, B, C, D 했잖아요. 여기 있는 거 A에 대응하는 점이 G였죠. B에 대응하는 점이 H였죠.
그러면 GHEF 이렇게요. GHEF 순으로 우리가 뭘 맞춰야 된다? 대응점을 반드시 맞춰서 써줘야 된다. 그렇게 써주기만 하면 우리는 이 그림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BC에 대응하는 변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분 BC에 대응하는 변, 자 A, B, C, D에서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럼 똑같이 두 번째, 세 번째에는 H이다라는 걸 굳이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BC와 H 찾아본다면 BC와 H 이렇게 둘이 뭐가 된다? 대응하는 변이 된다. 만약에 A, D의 대응변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선분 AD에 대응하는 변은 첫 번째 끝에 거였죠? GF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대응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써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합동의 뜻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점, 대응각, 대응변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부할 내용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합동인 두 도형의 성질했죠. 선생님이 지금 뭐 물론 지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는 말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죠. 자, 우리가 흔히 모양을 나타내는 게 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크기를 나타내는 게 변의 길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삼각형의 합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 세 가지 있었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그 다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을 할 때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정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합동 조건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 사이예요. 이 합동 조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일단 합동 조건이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각이 3개가 있죠. 그리고 변이 3개가 있어요. 변이 3개씩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 A랑 각 D가 같고 각 B랑 각 E가 같고 각 C랑 각 F가 같고요. 그 다음에 선분 A, B의 길이와 선분 D, E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선분 B, 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선분 C, A의 길이라고 했으면 선분 F, D의 길이까지 이렇게 6개의 성분이 모두 다 같으면 둘이 당연히 모양과 크기가 똑같을 겁니다. 맞나요? 삼각형 하나당 각 3개, 변 3개가 나오니까 둘이 서로 모양과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는 각각의 변 같고 각 같으면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합동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최소한입니다. 이 6가지가 물론 다 같으면 당연히 둘은 합동이 되겠지만 이 중에 최소한으로 무엇이 같으면 합동이 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즉 굳이 6개 다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어떤 3개만 같으면 나머지 3개의 성분들은 저절로 같아진다. 이것이 바로 합동 조건인 거고 그 합동 조건 3가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각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도 A랑 P, B랑 Q, C랑 R이 같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그것은 각까지 모두 다 당연히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개의 성분이 다 같아져서 합동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합동 조건은 뭐다?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합동이다. 자, 우리는 SSS 합동이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자, S는 뭐의 약자냐면요. 사이드, 바로 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 합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대응하는 3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합동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과 똑같습니다. 내용은 단 두 삼각형에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지금 보니까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요렇게 두 변의 길이 같고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 사이에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같으면 둘은 서로 합동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두 삼각형이 대응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니까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앵글, 트라이앵글, 초등학교 때 쳤었던 땡땡땡 치던 악기 기억나나요? 캐스터네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앵글,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트라이가 각이 3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붙어 있진 않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앵글은 각을 나타내고 첫 글자 A를 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기 때문에 변 두 개의 각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각이 반드시 어디 있죠? 가운데 있죠. 우리가 변과 각 하나니까 SSA라든가 ASS 합동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AS라고만 하는 이유는 두 변과 끼인 각이다라는 걸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SAS 합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되셨죠? 그러면 두 변과 끼인 각만 같으면 요 변과 요 변도 저절로 같아지는 거고 요 각과 요 각도 저절로 같아지고 요 각과 요 각도 저절로 같아진다.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셨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합동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합동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즉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다 대응하는 각이나 변의 길이가 저절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 조건 최소한 요만큼만 있어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변과 양 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변 양쪽에 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SA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AAS라던가 SAS 이렇게 우리가 쓰지 않고 ASA라고 쓰는 이유 알겠죠? 아,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요 중1 과정에서의 세 가지 합동 말고요. 중2 때 배우는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 두 가지가 추가돼서 총 5가지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교과순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합동 조건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 아래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여기 보니까 벌써 느낌 오나요? DFE가 서로 합동이래요. ABC와 DFE. 한마디로 요 그림이 요렇게 뒤집어지면 그냥 옆으로 가면 포개어지지 않겠죠. 그죠?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옆으로 가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안 포개어지고 싹 뒤집어서 이렇게 겹치면 포개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대응점은 D고 B의 대응점이 F인 거예요. 가운데 오는 거 F가 오는 거고 C의 대응점이 E겠구나라는 거 마지막에 오는 것끼리 대응점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점 A의 대응점 그랬으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찾으면 D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A가 있었네요. 그러면 점 D가 된다. 요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늘 많이 강조하고 있죠. 반드시 대응점 순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변 BC의 대응변, 변 BC의 대응변 요거요. EF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BC 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끝에 거. 그럼 똑같이 FE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 FE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면 되겠고요. 자, 각 C에 대응하는 각, C에 대응하는 각 2입니다. 왜요? 마지막에 있잖아요. C에 대응하는 각은 2다. 그래서 우리는 각 2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EFGH 어이구야 그림이 막 돌아가 있어요. ABCD와 EFGH 이렇게 둘이 서로 합동이래요. 그럴 때 다음을 구하시겠습니다. 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대응변이고 대응각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릴 필요 전혀 없다 그랬어요. 누굴 보면 돼요? 바로 요 기호를 보면 되니까. 약속을 보면 되니까. 자, FG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당연히 요 길이 모르잖아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나와 있나요? 사실 나와 있는 길이가 8cm밖에 없으니까 그게 답일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찍어서 풀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FG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 BC겠죠. FG의 대응변이 바로 누가 된다? BC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합동일 때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FG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과 같고 그 길이는 8cm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각 G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G가 지금 여기 있네요. G의 대응점이 누구지? 대응각이 어렵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보면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C가 바로 뭐가 된다?
아, 대응하는 각이 되겠구나. 결국 각 G의 크기는 각 C의 크기와 같을 겁니다. 자, 각 C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사각형의 안에 있는 4개의 각의 합은 360도죠.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80에다 90 더해서 270도입니다. 그래서 360에서 270 빼면 요 각도 90도가 돼야 되겠죠. 결국 정답 각 C의 크기는 몇 도? 90도가 된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80, 180 해서 360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는 잘 아는데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좀 어려워합니다. 바짝 집중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한 점 돌리고 갈까요? 자, 삼각형 ABC와 DF가 합동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합동이 아니면 X표를 하래요. 아, 합동 조건 세 가지 배웠잖아요. 한번 가볼까요? 1번, AB와 D의 길이가 같대요. AB와 D의 길이가 같대요. BC와 EF의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둘이 같고 CA와 FD, CA와 FD. 무슨 얘기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각각 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그죠? 합동이 된다라고 쓰면 되겠고 특히 합동 조건까지 써본다면 우리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SSS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합동 조건, 합동이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B와 D의 길이가 같대요.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 다음에 BC와 EF의 길이가 같대요. 그 다음 세 번째, 각 C와 각 F. 각 C와 각 F였는데 변이 만약에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지금 그죠? 이쪽이 똑같이 대응해서 끼인 각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동이 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옳게 고치려면 각 B와 각 E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야 SAS 합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조건, 위에 있는 조건으로는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니까 AC와 DF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고요. 각 A랑 각 D가 같고 그 다음에 각 C랑 각 F가 같으니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이 .xx 같으니까 한 변의 양 끝각 바로 뭐가 됩니까? ASA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합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다음 삼각형 중에서 서로 합동인 것끼리 짝지어보고 합동 조건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 문제이기 때문에 합동 조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합동이니까 총 6개의 삼각형이 있고 그 다 합동이 이루어지게끔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문제들을 많이 다루다 보면 안 되는 것들도 막 들어있긴 합니다. 자, 지금 1번 보면 세 변 나와 있으니까 세 변 나와 있는 거 찾아보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뭐만 확인하면 돼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가 보면 되죠? 5, 5, 9, 9, 8, 8. 세 변의 길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 1번하고 5번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SSS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또 있나요? 자, 이번엔 두 변과 끼인 각 있는 거 보자. 각 하나하고 변 두 개 주어져 있는 거 6과 4 사이에 50도가 있습니다. 6과 4 사이에 5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이 서로 뭐가 될 수 있다? 합동이 될 수 있고요.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SAS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것 합동 조건 뭐가 있죠? 이제 ASA가 되나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양 끝각이 서로 같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cm 주어져 있고 양쪽이 90도와 40도입니다. 5cm 주어져 있고 양쪽이 90도와 40도니까 ASA 합동 될 수 있겠죠. 4번하고 6번이 바로 뭐가 된다? ASA 합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반 단계쯤 난이도를 올려본다면 만약에 40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이 각이 50도라고 주어져 있더라도 내각의 합 180도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3개 더해서 180도. 그러니까 요 각이 40도임을 구해서 둘이 합동이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합동 조건에 대해서 기본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제 난이도 조금 올려서 실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장되시나요? 필수 문제라. 근데 필수 문제 4개는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고난도 4번 있죠?
이 문제 하나가 좀 어렵고 나머지 문제들은 평이합니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ABCD와 EFGH가 서로 세 개로 돼 있네. 뭐예요? 합동이구나. 자, 대응 변, 대응 각의 크기 모두 같을 겁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AB의 길이 물어보고 있죠?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AB의 대응변이 누구예요? AB 첫 번째, 두 번째. EF네? EF의 길이 3이네. 따라서 AB의 길이도 당연히 3cm니까 1번 옳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에 FG의 길이가 5cm래요. FG 안 나와 있는데 FG 두 번째, 세 번째. BC가 대응변이구나. BC의 길이 주어져 있나요? 5cm. 그럼 요 길이도 당연히 5cm겠죠.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각 B의 크기에 있습니다. 또 안 나와 있는데요. 그죠? 근데 각 B에 대응하는 각이 누구인가 보면 두 번째니까 F잖아요. 근데 F의 크기가 지금 몇 도래요? 140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각 B도 물론 140도일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각 D의 크기에 있습니다. 자, D에 대응하는 각은 누구예요?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H겠네. 70도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 A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사각형은 안에 있는 4개를 더해주면 360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둘 더하면 210, 210에다 85 더하면 295잖아요. 그거를 360도에서부터 빼주면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65도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각 A니까 A는 65도라고 돼 있어야 돼서 5번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근데 55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삼각형 합동 조건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1 친구들이라면 물론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많이 하니까 시험을 안 볼 거예요. 근데 예전에 시험을 보던 시절에는 이 문제 항상 100% 출제하고 선생님이 막 이렇게 눈 크게 뜨고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임을 보이고 싶대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 합동 조건이 막 돌아가야 돼요. 지금 쎄쎄쎄, 싸스, 아싸라고 선생님이 합니다.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가 막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하나의 각이 서로 같대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추가돼야 되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기호로 써보면 한 변 있고 각 하나 있대요.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갈 수 있네. 그죠? 하나는 뭘까요? 한번 요걸 보고 만들어 본다면 선생님 요게 하나 들어가면 SAS 합동이 되고요. 요게 들어가면 ASA 합동이 될 거예요. 결국 새로 필요한 게 요거나 요거네. 변 하나나 각 하나인데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요 각이 끼인 각이 되도록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되도록 돼야 되니까 요 각이 끼도록 변을 정해줘야 됩니다. 결국 요 각이 끼인 각이 되려면 요 각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쵸. AC하고 DF가 주어져야지 요 A하고 D가 끼인 각이 되니까 즉 AC와 DF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5번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5번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SAS 합동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말고요, 선생님. 저는 ASA로 가볼래요 라고 한다면 누구하고 누가 주어지면 될까요? ASA라는 것은 변이 가운데 있고 양쪽 끝각이니까 요 변을 중심으로 양쪽 각이라는 건 요건 주어져 있으니 각 B와 각 E가 같다라고 주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2번도 되는구나. 2번은 결국 ASA 합동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응용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떨어져서 그려져 있잖아요. 뭐 모양이 좀 돌아가 있든. 이렇게 돼 있는 건 잘 하는데 겹쳐져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하고 뭐가 삼각형이 이게 무슨 부메랑 같이 생겼는데 삼각형이 어떻게 두 개가 합동이 되죠? 이게 왜 삼각형 합동 조건에 나온 문제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쳐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란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분홍색 삼각형 기호는 좀 이따 대응점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포개어져 있는 겁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과 분홍색 삼각형을 곰곰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응점 맞춰서 써볼 텐데 우리가 삼각형 COB 노란색을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이 어떻게 잡았냐면 COB를 일단 쳐다봤어요. 노란색을 쓱 쳐다봤더니 눈으로 봤을 때 이 각이 제일 작아 보여요. 물론 숫자가 써 있지만 그 다음 얘가 두 번째로 작고요. 이거는 90도보다 커 보입니다. 제일 작은 각서부터 큰 각순으로 썼어요. 그러면 분홍색 삼각형도 한번 그렇게 써볼게요. 제일 작은 각, 두 번째로 큰 각, 제일 큰 각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DOA를 볼게요. 합동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합동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과 COB와 DOA에서 이제 두 삼각형에서 곰곰이 쳐다보니까 잘 보세요. COB에서 제일 긴 면 보이시나요? COB에서 제일 긴 면. 제일 긴 면은 이 두 개로 표현된 것과 하나로 표현된 것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CO의 길이를 봤더니 이 두 개로 땡 돼 있는 것과 땡 이렇게 돼 있는 걸 더한 거예요. 근데 분홍색 삼각형에서 DO의 길이를 봤더니 두 개로 되어 있는 것과 하나로 표현되어 있는 즉 같은 길이 이렇게 둘이 더해진 거니까 CO하고 DO의 길이가 서로 어떨 거예요? 같을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노란색 삼각형에서 이번에 제일 짧은 변 볼게요. OB라고 해봅시다. OB 하고요. 분홍색에서 제일 짧은 변 OA를 볼게요. 이렇게 둘을 봤더니 OB는 이거 하나로 표현돼 있고 OA도 이거 하나로 표현돼 있으니까 서로 길이가 어때요? 같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란색에서 각 COB하고요. 각 COB하고 분홍색에서 각 DOA를 봤더니 이 둘이 서로 크기가 같아요. 왜요? 어차피 이거 40도 공통으로 끼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을 곰곰이 볼게요. 무슨 합동 조건인가 하고 봤더니 예를 들어 노란색 하나만 이렇게 따와서 보니까 지금 요 길이가 분홍색의 대응변과 같고 요 길이가 분홍색의 대응변과 같았죠? 마지막으로 요 각이 분홍색의 대응각과 같으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될 수 있다. 이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은 이제 선생님이 따로 쓰지 않고 이렇게 볼게요. 둘이 합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요 각이 X도이면 지금 분홍색에서 한마디로 둔각 있잖아요. OAD가 X이면 바로 누구도 OBC도 X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을 보시면 삼각형 안에 있는 세 개 더하면 180도니까 X에다가 노란색 보세요. 40도에다가 35도 이렇게 세 개 더해서 180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X의 값이 75도 이항하니까 105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 어렵죠, 그죠? 자, 두 삼각형 겹쳐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분리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거 쓴 다음에 합동 조건이 뭔지 찾을 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한 삼각형만 그려놓고 도대체 무엇이 무엇과 같았고 무엇이 무엇과 같았고 따져보시면 바로 모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고난도 4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예전에 맨날 기출문제야! 눈 부릅뜨고 칠판 보세요! 라면서 그러면서 강의를 했었던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각형 ABC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ABC하고요. ECD가 서로 정삼각형이래요. 두 개가 정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변이 길이가 같고 이렇게 세 변이 길이가 같구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요 위에서 여기까지 연결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이루어지는 교각이 있는데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됐죠? 자, 이 각을 어떻게 구하나?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두 삼각형의 합동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할 거냐면 지금 보이는 노란색 삼각형 있죠? 자, 조금 더 굵게 그려볼게요. 이 노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분홍색 삼각형 이렇게 둘의 합동을 보고서 이제 이거 좀 복잡합니다. X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노란색 삼각형에서
노란색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요. 이것도 뭐 제일 작은 각, 두 번째로 큰 각, 가장 큰 각 이렇게 가볼까요? 자, EBC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삼각형에서 제일 작은 각, 두 번째로 큰 각, 둔각 이렇게 가볼까요? DAC. 이렇게 둘을 EBC와 DAC에서 봤더니 노란색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BC의 길이와 분홍색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 AC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노란색에서 BC 제일 짧은 변과 분홍색에서 제일 짧은 변이 같다는 얘기예요. 왜요? 정삼각형 ABC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같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노란색 삼각형에서 CE의 길이, 그 다음에 분홍색 삼각형에서 CD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겁니다. 노란색에서 CE의 길이, 분홍색에서 CD의 길이 같대요. 왜요? 이제 노란색, 분홍색 말고 그렇죠. ECD가 정삼각형이었으니까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볼게요. 정삼각형은 요게 ABC가 정삼각형이면 요각이 60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정삼각형이니까 60도죠. 그럼 요각도 몇 도가 될까? 180에서 60 두 개 빼니까 요것도 60도거든요. 그럼 노란색에서 보이는, 노란색 삼각형에서 보이는 둔각 있잖아요. 요거 그죠? 각 BCE를 보겠습니다. 여기 몇 도라는 얘기예요? 120도입니다. 자, 분홍색에서의 둔각 보겠습니다. 분홍색에서의 둔각은 각 ACD가 되겠죠. 이 둘이 서로 크기가 같아요. 왜요? ACD의 크기도 120도, 분홍색에서 둔각, 노란색에서의 둔각도 120도니까. 아, 이렇게 세 개를 써놓고 봤더니 이제 노란색 하나의 삼각형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합동 조건이 되나 봤더니 제일 짧은 변의 길이가 분홍색의 제일 짧은 변과 같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긴 변이 역시 분홍색에서 두 번째로 긴 변과 같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각이 120도로 분홍색에 있는 대응각과 같았죠. 아, 두 변의 길이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까지가 1단계 풀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가 1단계예요. 선생님, 합동 보이어스. 그래, 알겠어요. 합동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실 건데요? 맞죠? 저걸 어떻게 구할까? 자,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고민을 해보도록 할 텐데, 노란색과 분홍색이 지금 합동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요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우고서 요각을 X라고 했지만 요각을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삼각형 보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이렇게 볼까요? 자, 살짝 슬슬슬슬 대충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냥 이렇게 지워봅시다. 자, 이렇게 지워볼게요. 삼각형 PED를 바라보겠습니다. PED를 바라볼게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각을 점이라고 놓잖아요. 요각을 소문자 A도라고 해볼까요? A도. 이렇게 A도라고 놔보면 아까 분홍색 삼각형에서 제일 작은 각이 A고 노란색에서 그럼 제일 작은 요각도 똑같이 뭐가 될까요? A도가 될 겁니다. 둘이 합동이었으니까 대응하는 각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요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삼각형, 정삼각형 60도에서 A를 뺀 요 노란색 각이 60-A도일 거예요. 맞죠?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각도 60도일 테니까 이만큼은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면 60 플러스 A도가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요 세 개를 더해서 바로 몇 도가 돼야 돼요? 연두색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EPD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삼각형 안에 있는 세 개를 더한 180도에서 나머지 둘을 더해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80인데 요각을 구할 거니까 180에서 이렇게 둘 더한 걸 빼자. 자, 이렇게 둘 더해볼까요? 60 플러스 A와 60 마이너스 A를 더할 겁니다. 60 플러스 A와 60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이렇게 둘이 지워지고요. 180에서 120을 빼니까 60도가 나옴을 알 수 있어요. 아, 요각이 60도구나.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180에서 60을 빼주면 되니까 결국 X의 크기는 120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하는 문제고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설을 하고 났는데 머리에서 여러분들 좀 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한 번에 외곽을 구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순서대로 가볼게요. 다각형을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니까
요건 여러분도 꼭 다시 보기 통해서 반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교재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생님의 추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를 조금 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세 점 BCD가 일직선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길이들이 이렇게 90도 있고 3, 5, 4, 뭐 여기도 3, 4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그리고 삼각형 ACE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렇게 둘의 넓이를 빼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금 이 합동인 단원에서 낸 이유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분홍색 삼각형과 기호를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 분홍색 삼각형과 여기 보이는 노란색 삼각형 둘이 서로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양쪽에 있는 게 3, 4, 3, 4,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90, 90이니까 SAS 합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임을 알 수 있냐면 5cm임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각을 점이라고 해보고 이 각을 x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요 각이 x이고 요 각이 점이 되겠죠.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내각 180이죠. 세 개 더해서. 그러니까 이게 90도라는 얘기는 점하고 x를 더해서도 90도가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평각에서 보니까 점과 x가 90도라는 얘기는 여기도 90도가 돼야지 90에다 90 더해서 평각이 되겠죠. 180도가 된다는 얘기죠. 아,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는 결국 EC가 밑변이면 CA가 높이인 삼각형의 넓이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높이 2분의 1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결국 삼각형 AC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5고 높이도 5겠죠. 그래서 결과는 2분의 25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삼각형의 합동 조건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니까요. 오늘 좀 이따 주소 나가겠지만 꼭 다시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호 정리 한번 하고 갈 텐데요. 자, 첫 번째 도형의 합동을 기호 저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세 개가 쭈루룩 나와 있죠. 이걸 써서 나타낼 때 두 도형의 대응점을 반드시 순서를 맞춰서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세 개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것, 즉 합동이라는 얘기고 두 개 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넓이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SSS, SAS, ASA에서 S는 변을 의미하고요. 사이드의 첫 글자라 그랬죠? 자, A는 각 앵글의 첫 글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